제 삶을 살러 가요. 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앞에서 평생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뭐, 놀란 남편의 목소리. 하지만 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67살의 한 여자가 평생을 함께한 집을 나서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는 한 달 전 속초 수산시장의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4시 속초 수산시장. 오혜연은 오늘도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얼음이 생선들을 손질합니다. 손끝이 시립니다. 하지만 40년 이 감각조차 익숙합니다. 고등어 싱싱해요. 목소리는 쩌렁쩡하지만 얼굴은 무표정합니다. 웃음은 오래전에 어디선가 잃어버렸습니다. 집에 가면 남편 최길수가 기다립니다. TV 앞에 앉아 명령을 내립니다.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어? TV 소리가 안 들리잖아. 혜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나 밤 9시에 들어오는 삶. 그 시간 동안 길수는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사는 거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40년을 일했는데 여전히 남편 돈으로 사는 여자입니까? 거울을 보면 놀랍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이게 정말 나일까? 27의 혜연은 웃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벽 시장에서 혼자 속삭입니다. 그래도 난 아직 살아있지. 그 말이 위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시장 동료가 말했습니다. 혜연 씨 자기 이름으로 통장 하나쯤은 있어야지. 혜연은 멈칫했습니다. 통장? 내 이름으로? 평생 남편 이름, 아이들 이름으로만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오혜연 명의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40년을 일했는데 내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날 저녁 은행 앞을 지나쳤습니다. 불이 꺼진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내일 가볼까? 가슴 한구석이 간지렸습니다. 작고 미세한 떨림.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TV 소리가 요란합니다. 부엌으로 가서 반찬을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저녁 차렸어요. 길수는 한술 뜨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국이 있자. 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면 뭐가 달라질까? 바다 냄새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혜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결심이 40년 결혼 생활을 뒤흔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혜연은 은행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을 미는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통장 하나 만드는 건데. 어서 오세요.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계속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도장 찍어주시면 됩니다. 오혜연. 30년 전 만든 도장입니다. 온갖 서류에 찍었지만 자기 이름 통장에는 처음입니다.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내 이름으로 쓴 첫 서명이다.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파란색 표지에 오혜연. 내 이름, 내 통장.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사흘 뒤 길수가 물었습니다. 요즘 돈 쓰는 데가 있어.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니요. 왜요? 생활비가 적게 들어왔잖아. 며칠 전 자기 통장에 10만 원을 넣었습니다. 시장에서 더 팔아서 모은 돈. 남편 통장에서 뺀 게 아닌데도
길수는 눈치챘습니다. 제가 번 돈인데 어디 쓰든 상관없지 않나요? 처음으로 되받아쳤습니다. 길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저도 이래서 버는 돈이에요. 시장에서 40년 동안 생선 팔아서 번 제 돈이에요. 길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돈! 누가 내 돈이래? 내가 미천 대주고 시장 자리 알아봐 준 거 잊었어? 그래도 그 뒤로는 제가 다 했잖아요. 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말해 돈 어디다 숨겼어? 숨긴 거 아니에요. 제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 통장을 내 허락도 없이? 길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허락을 왜 받아요? 제 돈으로 제 이름 통장 만드는데 내가 벌어서 모은 돈을 내 이름으로 숨긴 거잖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혜연은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숨긴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이름으로 된 게 하나쯤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뭐가 있어야 해? 우리 집안 돈은 다 내 이름인데 무슨 문제야? 존중받고 싶었어요. 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일했으면 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길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해. 어차피 나이 들면 다들 이상해진다더니.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쿵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혜연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남편과 이렇게 맞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참았습니다. 고개 숙이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답은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만 말똥말똥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 잘못한 게 아니다. 나는 그냥 나로 살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조금 더 버텨보자. 하지만 이 결심을 남편도 아이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혜연은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얼어붙었습니다. 길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TV 볼륨을 일부러 높였습니다. 가끔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밥이 없네. 집에 돈이 없으면 어떡해? 혜연은 매일 새벽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집보다 시장이 숨쉬기 편했습니다. 혜연 씨 요즘 안색이 안 좋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면 남편이 나왔습니다. 환한 얼굴로 소리치는 꿈. 거울을 보면 눈밑이 검었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데 죽는 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TV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길수가 거실에 앉아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내 이야기했지. 요즘 엄마가 이상하다고. 몰래 통장 만들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집안일을 안 한다고요? 제가 매일 새벽같이 그래, 시장은 나가지. 근데 집은 빨래는 쌓여 있고 냉장고는 비어 있고. 당신이 밥을 안 드셔서 반찬을 안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안 하는 거지. 아들이 뭐래요? 걱정하더라. 엄마 나이도 있으신데 갱년기 아니냐고. 혜연은 허탈한 웃음이 났습니다. 갱년기요. 그러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길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혜연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나는 정말 이상한 걸까? 아들에게까지 말했다니. 내가 이상하다고, 갱년기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서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조용히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이 집은 조용했습니다. 죽은 것처럼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정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더 지났습니다. 침묵만 쌓였습니다. 혜연은 시장에서 일하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 칼을 내려놓고 하늘을 봤습니다. 새벽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나는 뭘 원하는 걸까? 답은 분명했습니다. 나로 살고 싶었습니다. 오해연으로,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나로. 가게 뒤편 창고로 갔습니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길수 씨, 나 평생 당신 밥상에 생선 올리며 살았어요. 이젠 내 밥상 차리고 싶어요.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찾고 싶을 뿐이에요. 수첩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다 냄새가 불어왔습니다. 혜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자. 이 편지가 4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날 밤 혜연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시장 창고에서 편지를 마저 썼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40년이 불행했던 건 아니에요. 다만 나를 잃어버린 채로 산 것 같아요. 이제 나를 찾고 싶어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어요. 마지막 문장을 쓰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집에 돌아갔습니다.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평소처럼 마지막으로 아침 드세요. 설거지를 천천히 했습니다. 그릇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마지막이니까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 몇 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장, 오혜연 이름으로 된 통장, 책상 위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길수 씨에게. 가방을 들고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가? 길수가 물었습니다. 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3살러 가요. 뭐? 작은 방에 편지 났어요. 읽어보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강릉행 버스를 탔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속초가 멀어졌습니다. 40년 살았던 집이, 시장이, 모든 게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끝나고 뭔가가 시작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철썩철썩 부서졌습니다. 햇빛이 물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이제 내가 바다를 보고 바다가 나를 본다.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알아둔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3층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 그리고 창문, 큰 창문, 커튼을 걷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넓은 하늘. 한참 그 바다를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계약서를 썼습니다. 오혜연. 내 이름을 또박또박 썼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열쇠를 받았습니다. 작은 열쇠 하나. 하지만 무거웠습니다. 내 집 열쇠니까. 빈 방 한가운데 섰습니다. 창문으로 갔습니다. 바다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신선한 바람. 바다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 지금 나로 살고 있다. 눈을 떴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혜연은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바다가 대답했습니다. 파도 소리로.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작이 남겨진 남편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혜연은 정말 혼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연은 매일 아침 바다를 봤습니다. 차를 끓이고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강릉 수산시장에 자리를 얻었습니다. 속초 동료 2명과 함께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까요? 혜연식당이요. 간판을 달았습니다.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 혜연식당. 그 글자를 올려다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내 이름이 저렇게 크게 걸린 게 처음이었습니다. 왜 울어요? 그냥 좋아서요. 가게는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맛있다고 또 오겠다고 했습니다. 혜연은 매일 새벽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일했습니다. 혜연 씨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여기 온 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내 선택으로 사는 삶이었으니까. 어느 날 저녁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속초 주소 길수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천천히 뜯었습니다. 혜연 씨, 당신이 없으니 집이 조용합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알겠더군요. 당신이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었다는 걸. 나는 평생 당신을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약한 건 나였습니다. 당신 없이는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나였습니다. 나를 찾고 싶다는 당신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미안합니다. 40년 동안 당신을 당신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 아내로만 봤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당신 이름으로 사는 삶이 기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길수. 편지를 다 읽고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물 위에 번졌습니다. 붉고 아름다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동안 꽁꽁 묶여있던 매듭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길수 씨.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나로 살아야 합니다. 온전히.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로 갔습니다.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혜연식당. 햇살이 그 글자 위에 반짝였습니다. 혜연 씨 오늘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반찬 많이 만들어야겠어요. 세 사람은 웃으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혜연은 정성껏 포장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속초에서는 내지 못했던 목소리였습니다. 점심시간 세 사람은 김밥을 먹었습니다. 혜연 씨 후회 안 해요? 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가끔은 외로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게 제 삶이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행복해요. 제 이름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혜연은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오가고 손님들이 웃고 평범한 일상. 하지만 소중했습니다. 자기 손을 봤습니다. 주름진 손. 하지만 이 손으로 일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선택으로. 나는 지금 나로 살고 있다. 간판이 보였습니다. 혜연 식당. 내 이름, 내 가게, 내 삶.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산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걸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그 바다를 봤습니다. 나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67이지만 여전히 살아있다. 여전히 나로 살 수 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바다가 속삭였습니다. 파도 소리로. 혜연도 속삭였습니다. 바다에게, 하늘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고마워. 살아줘서. 늦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 혜연은 그 바람 속에서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67살에 찾은 자유. 40년 만에 되찾은 이름. 이것이 바로 늦가을의 해방이었습니다.